IBK 기업은행 여자 배구단 고액 연봉의 그림자와 우승을 향한 고난의 행보. 여자 배구 V리그의 다크호스로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IBK 기업은행. 하지만 우승 후보라는 평가와 달리 팬들의 반응은 다소 싸늘한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많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임명욱이라는 V리그 역대급 리베로를 현금 트레이드로 품으며 다시 한번 본격적인 우승 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는 IBK. 그러나 그 뒤엔 냉혹한 평가와 팬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합니다. 화려한 연봉과 초라한 성적의 갈등. IBK 기업은행이 V리그 2025-2026 시즌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테랑 리베로 임명옥을 도로공사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전력을 한층 보강한 IBK는 이제 우승권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외부의 기대와 달리 팀 내부는 썩 평탄하지만은 않은데요. 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연봉 대비 퍼포먼스 문제입니다. IBK는 2025 시즌 기준으로 주요 선수들의 연봉 총합이 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여자부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며 사실상 리그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구단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하지만 성적은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요. 지난 시즌 4위라는 결과는 우승권과는 거리가 있고 팬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의 부진한 활약. 가장 도마 위에 오른 선수는 단연 이소영인데요. 연봉만 무려 7억 원. FA 최대로 영입됐지만 컵대회 직전 어깨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쉬었고 시즌 중 복귀 후에도 이소영다운 이소영은 볼 수 없었죠. 수비 커버력, 리시브 안정성, 강력한 공격 모두가 평소보다 떨어진 모습이었고 7억 몸값에 걸맞은 활약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많은 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희진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연봉 1억 2천만 원으로 여전히 팀의 상징이고 리더지만 현실은 무릎 상태 불안으로 인해 시즌 내내 선발 출전한 경기가 단 3경기에 그쳤죠. 한때는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였지만 이제는 경기보다 재활이 익숙해졌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황민경 4억 5천, 이주아 4억, 육서영 3억, 김하경 1억 5천, 김채연 1억 3천 등 주요 선수들도 모두 억대 연봉을 받고 있지만 리그 최상위급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특히 세터 김하경의 경기 운영에 대한 팬들의 불신은 여전하고 센터진의 블로킹 약점 또한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죠.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의 활약. 그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빛난 건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데미도바입니다. 시즌 전체 득점 2위, 블로킹, 서브, 백어택까지 고루 갖춘 올라운더형 외국인으로 첫 해외 리그에서 불안한 스타트를 끊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과 강한 멘탈로 팀을 이끌었죠. 실제로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했고 중반 이후엔 상대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팬들은 빅토리아만 아니었으면 IBK는 6위도 가능했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죠. IBK 부진의 구조적 원인. 그렇다면 IBK가 왜 이처럼 흔들렸을까요? 바로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폼 저하, 그리고 고액 연봉자들이 실질적인 기여를 못했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소영과 김희진의 결장으로 인해 시즌 내내 완전체 라인업을 구성하지 못했고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죠. 그로 인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토스 불안 문제까지 겹치며 후반기로 갈수록 득점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임명욱 영입의 의미. 그런 가운데 이번 임명욱 영입은 단순한 수비 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녀는 6년 연속 베스트 7에 이름을 올린 살아있는 수비의 교과서이며 디그, 리시브, 수비 지표 모두 리그 1위였던 만큼 김채영과의 조합은 단숨에 리그 최정상급 수비진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는 외국인 선수 공격 성공률을 높이는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비가 탄탄해도 고액 연봉자들이 제 몫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승은 불가능한데요. 결국 이소영과 김희진 두 베테랑의 회복 여부가 IBK의 다음 시즌 성패를 가르게 될 핵심 변수죠. 특히 팬들 사이에선 이소영은 이제 풀타임은 어렵다, 김희진은 사실상 반은 은퇴 상태라는 냉정한 평가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다시 코트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따라 IBK의 운명도 달라질 것입니다. 팀 운영과 팬 소통의 문제. 더불어 IBK 기업은행은 단순히 코트 위 전력뿐 아니라 팀 내부 운영과 팬 소통 측면에서도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연봉 총액이 공개된 이후 커뮤니티에선 성적이 이래서야 스폰서 입장에서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죠. 구단의 연봉 구조가 선수단의 동기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부 문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더뎠다는 점도 향후 과제로 꼽히는데요. 김채현, 육서영, 최정민 등 유망주로 평가받는 자원들이 한두 경기 활약 이후 기복 있는 모습을 반복하며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잡지 못했고, 이는 코칭 스태프의 기용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즉 전력 외적으로도 구단 전체가 한 단계 성숙해져야 우승 후보라는 말이 실현 가능한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2025-2026 시즌의 중요성. 2025-2026 시즌은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의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이 IBK에게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 빅토리아가 다시 한번 정상급 활약을 이어간다면 그 뒤를 받쳐줄 국내 선수들이 제목만 해줘도 충분히 챔피언전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코칭 스태프의 과제.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코칭 스태프의 전술 유연성과 위기 대응력 부족인데요. 시즌 중반부터 드러난 외국인 선수 의존도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전술 보완이나 로테이션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선수단 체력 부담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빅토리아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백업 자원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체력 고갈과 범실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클러치 상황에서의 취약성. 또한 IBK는 시즌 후반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중력이 무너지는 경기력이 자주 연출되면서 클러치 약체라는 오명도 떠안게 됐는데요. 세트 후반 역전패, 5세트 접전 패배 등 결정적 경기에서의 부족한 마무리 능력은 체력 문제와 더불어 멘탈 컨트롤 문제까지도 지적되는 대목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 분위기, 리더십 공백의 문제로도 확장돼야 할 부분이죠. 선수층 깊이의 문제. 선수층의 깊이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인데요. 특히 미들 블로커 포지션에서는 이주아의 뚜렷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으로 시즌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블로킹 집중 견제를 뚫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죠. 이는 공격 패턴 다양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IBK의 공격 성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팀 정체성 재정립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IBK는 이제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닌 팀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는데요. 승리를 위한 투자는 분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팬들과의 유대감이나 팀 컬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죠. 고액 연봉이 상징이 되어버린 지금, IBK는 이제 성적으로 그 비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안고 다음 시즌을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갈림길에 선 IBK 기업은행. 결국 IBK 기업은행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돈은 썼고 전력 보강은 했지만 성과는 아직 부족하죠. 트레이드로 영입한 임명옥은 확실한 수비 카드지만 우승이라는 무게는 결국 고액 연봉자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소영, 김희진이 몸값만큼 띄워주고 빅토리아가 다시 득점왕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다면 IBK는 분명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연봉 대비 실망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고 고액 연봉자만 가득한 사치팀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IBK 선수들의 개인 기록과 성과 분석. IBK 선수들의 개인 능력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팀의 가능성과 한계가 더욱 명확히 보입니다. 빅토리아 데미도바는 지난 시즌 공격 성공률 45.5%, 블로킹 세트당 0.658개, 서브 에이스 0.321개를 기록하며 리그 최상위권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후위 공격 성공률은 무려 48.7%로 리그 최고 수준이었죠. 반면 이소영은 부상 복귀 후 공격 성공률이 평소의 42% 수준에서 35.7%로 급락했고 리시브 효율도 32.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김희진 역시 출전 경기 수가 적었지만 공격 성공률 31.3%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들 블로커 포지션의 이주아는 블로킹 세트당 0.621개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상대 주요 공격수를 막아내는 결정적 상황에서의 성공률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세터 김하경의 토스 성공률은 리그 평균인 36.8%보다 약간 낮은 34.2%를 기록했고 특히 빠른 전환 상황에서의 불안정성이 도드라졌습니다. 임명옥의 영입이 팀에 미칠 영향. 임명옥은 지난 시즌 디그 세트당 5.113개, 리시브 효율 50.57%, 수비 지표 세트당 7.326개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모든 수비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수비력은 IBK의 약점이었던 1차 리시브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임명옥, 김채연의 수비 조합은 상대 공격을 더 많이 받아내고 이는 공격 기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빅토리아와 같은 주요 공격수들이 더 안정적인 공격 환경을 갖게 된다면 공격 성공률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임명욱의 베테랑 리더십은 경기 중 위기 상황에서 팀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경험과 담대함은 클러치 상황에서 자주 무너지던 IBK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도전과 전략 변화. IBK 코칭 스태프는 이번 시즌 전술적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선수들의 공격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소영의 백어택 활용과 김희진의 속공 비중을 높이고 센터진의 킥 공격을 더 많이 시도하는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 로테이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부상 관리인데 이소영과 김희진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경우 무리한 출전보다는 컨디션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경기에 집중적으로 기용하는 방식으로 시즌 전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팬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IBK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개선 외에도 소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연봉 대비 성적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함께 팀의 방향성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육성 계획과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팬들과 공유한다면 사치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훈련 과정과 회복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팬 이벤트를 통해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늘린다면 팀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진정한 우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 IBK 기업은행이 진정한 우승 후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높은 연봉과 스타 선수 영입을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명욱의 영입은 분명 팀의 수비력을 강화할 것이지만 고액 연봉자들의 부활과 코칭 스태프의 전술 변화,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빅토리아라는 외국인 에이스와 임명욱이라는 수비의 달인을 중심으로 이소영과 김희진이 건강을 회복하고 제 역할을 해낸다면 IBK는 충분히 리그 우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도전임은 분명합니다. 결국 IBK의 2025-2026 시즌은 고액 연봉에 걸맞은 가치를 증명해내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돈만 쓰는 사치팀이 될지 아니면 현명한 투자로 정상에 오른 명문구단이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배구 팬들의 시선은 이제 IBK의 고난과 도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